요즘에 독감 예방접종 맞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예방접종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될 정보가 있다. 예방접종이 면역력을 높인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감기 예방이 된다라고 또 오해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 보면요.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져도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잔병치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평소에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 걸리더라도 금방 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무엇보다도 면역력 때문이다. 이렇게 듣곤 하는데요. 감기 자주 걸리면 면역력에 비상이 걸린 거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면역력 저하의 판단 기준 중에 여러 가지 염증 질환, 점막 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감기에 걸리는 횟수 또는 감기가 치유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고 길게 유지되는 경우들이 모두 면역력 저하의 근거가 되고 있죠. 그럼 면역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부터 차근차근. 예. 한방적으로는 역자가 역병역자입니다. 돌림병이란 뜻이고요. 그 돌림병이 과거부터 해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기원 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병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능력을 면역이라고 하죠. 면역력이 좋은 경우가 이런 걸까요?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이나 주사를 맞고 나면 금방 회복하는 거 이런 것도 면역력이 좋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은 백혈구거든요. 백혈구가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상대 적군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2의 10승배로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개의 백혈구가 1024개가 되는 거죠. 와. 그런 식으로 분할가 돼서 또 바이러스도 엄청나게 증식하잖아요. 그렇죠. 들어와서 평소에는 혼자는 아무 증식도 못하다가 숙주가 있으면 내 몸에 세포들을 발견하면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막 이제 알을 까는 거죠. 걔네들도 그렇게 많이 분할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가 그런 스타일의 이제 바이러스인데 그랬을 때 백혈구가 충분하게 번식을 한다면 다 잡아먹겠죠. 그러면 금방 증상이 해소되고 또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확진됐는데 무증상이었잖아요. 맞아요. 기존에 있는 내 백혈구 가지고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면역력이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영양 그리고 수분 공급.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감기 같은 거는 이제 건조할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 공급 필요하고 또 수면 상태에서 면역력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세포 재건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비만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또 고강도 말고 저강도, 중강도 정도의 지속적인 운동 그런 것들 또 이제 밤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실내 또는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 두툼하게 입고 이런 것들도 또한 면역력을 증강하는 도움을 주죠. 그러면 겨울에 유독 감기 환자가 많은 이유는 면역력이 이때 다들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면역력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가 가장 이제 후보군으로 많이 떠오르는데 네. 1번은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건조할 경우에 이제 침투가 쉽기 때문에 점막의 촉촉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제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바이러스도 번식을 잘 하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백혈구의 활동률, 백혈구의 양보다도 백혈구 활동을 잘해서 바이러스를 잘 잡아먹으면 면역이 좋은 건데 체온이 1도 떨어질 때 35.5도가 되면 백혈구의 활동률이 30%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온이 35도가 되면 암이 가장 증식을 빨리 하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초체온 기준으로 1도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찬바람 쐬고 활동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물론 밤새 한 6시간 내지 8시간 수면을 충분히 하고 나면 기초체온이 회복을 합니다만 회복 못했을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백혈구의 활동률이 30% 떨어지니까 감기에 잘 걸리겠죠. 면역력과 관련해서 검색을 했더니 면역력 높이는 주사,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면역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와서 플러스가 되는 것은 호흡과 음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호흡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산소가 도움을 줍니다만 먹는 음식이 그 면역의 가장 중요한 먹이이기 때문에 일반 모든 음식은 다 면역에 도움을 줍니다. 면역에 도움을 안 주는 음식과 주는 음식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만 가지고 면역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상술이 가미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네. 체중이 덜 나가시는 분이라면 고기 종류도 많이 드시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이라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야채, 채소류 또는 이제 곡물류 이런 것을 많이 드시고 그분의 어떤 체형과 체질에 맞춰서 영양을 균일하게 잘 공급을 한다면 면역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요즘에 독감 예방접종 맞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예방접종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될 정보가 있다. 예방접종이 면역력을 높인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감기 예방이 된다라고 또 오해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는 한 5종 정도 구분이 되는데 혹자는 7개로 나누긴 하지만 그중에 3가지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A형, B형, C형이 있는데 B형, C형이 주로 이제 사람에게 침투를 하는데 들어왔을 때 몸에 굉장히 큰 폐해를 유발하고 사망률도 어느 정도 나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맞아주는 게 좋지만 그 항체를 만드는 과정 중에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컨디션이 좀 좋아진 다음에 맞아주는 것을 권해드리거든요.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